자, 이제 8강 갑니다. 8강.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자, 우선, 우리 생명체는, 특히 다세포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더 구체적으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들이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그리고 간, 이자, 쓸개 모두 소화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기관을 다 합해서 기관계, 즉 방금의 경우 소화기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줄여서 소화계. 그리고 그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 즉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생식계 등등등 모여서 개체. 그래서 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순환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돼 있죠. 자,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흡수한 양분은 결국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그 온몸에 가서 세포에 쓰이고 ATP를 만들 쓰이고 만들어진 노폐물은 다시 혈액을 통해서 즉 순환기를 통해서 혈액 흐름을 따라서 이제 다시 폐로 이산화탄소 같으면 폐로 이동을 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간으로 이동해서 요소가 된 다음에 다시 혈관기를 통해서 다시 순환기를 통해서 배설계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배설계에서 오줌 만들어서 내보내지죠. 자, 또한 여기 항체 역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죠. 그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고 내분비계, 그 내분비계는 호르몬 생각하면 됩니다. 호르몬. 그래서 내분비계에서 만든 호르몬도 역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몇 가지 내용을 짚어볼게요.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정맥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가니까 대동맥, 그리고 폐로 가니까 폐동맥. 지금 이 심장 구조에서 소위 여기가 뭐 외울 필요 없는데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있죠. 우리가 보는 것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이렇게 온몸으로 갑니다. 또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폐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폐로 가고 그래서 이제 폐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림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맥에 흘러서가 아니라 물론 동맥에 흐르는 것도 있지만 동맥에 흘러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아서 여기 파란색은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동맥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소가 적어서 이렇게 동맥혈, 정맥혈을 구별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보면 자, 그럼 폐로 가니까 폐동맥, 그럼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오니까 폐정맥 되겠죠. 그러면 산소의 농도 또는 이제 분압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산소 분압 또는 농도. 그럼 산소 분압은 폐동맥과 폐정맥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폐정맥이 높죠. 다시 심장에서 폐로 갑니다. 심장에서 폐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폐에서 기체기관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올라가는 것이 폐동맥,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폐정맥. 그럼 폐정맥에 산소가 더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장에서 양분이 흡수가 일어나고 양분들이 특히 이제 포도당에 초점을 맞출게요. 그럼 포도당의 농도는 식후냐 식전이냐 구별해서 우리 공부 이미 했었는데, 자, 여기 문맥이라는 것은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있는 혈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장의 모세혈관과 간의 모세혈관 사이에 있어서 문맥인데, 그래서 간문맥.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간으로부터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간정맥. 그럼 식후에 간 문맥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고, 그런데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제로 바꾸니까 포도당이 적어졌죠. 그래서 식후에는 간 문맥의 포도당의 농도가 더 높고, 식전에는 조심할 건 식전에 포도당이 없지 않다 그랬어요. 흡수하는 건 없지만 여기에 포도당이 일부 있으니까 적게나마. 그런데 포도당이 적어지기 위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글리코제를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보내주니까 식전에는 간정맥의 포도당의 농도가 더 높죠. 자, 요소의 농도는 요소의 농도. 자, 요소. 자, 여기 이제 뭐 중고등 용어로 하면 콩팥동맥, 여기는 신동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신정맥. 그런데 이 콩팥을 지나면서 신장을 지나면서 요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당연히 요소의 농도는 신동맥이 더 높겠죠. 그래서 요소의 농도는 신동맥이 신정맥에서보다 더 높죠.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9쪽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순환계와 다른 기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소화기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죠.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것은 다시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나 그 항문도 소화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럼 흡수해서 순환계로 보내고, 순환계에서 온몸으로 보내서 ATP만도 쓰이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해 쓰이고, 그 세포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은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또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고, 요소 등등 노폐물은 배설기를 통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요 내분비계 아까 호르몬, 면역계, 항체도 순환계, 혈액 흐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바로 문제로 확인합니다. 그림은 여러 가지 영양소의 세포결과 생성된 최종 산물의 배설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그런데 A, B, C는 각각 CO2, 물, 이산화탄소, 요소 중 하나이다. 자, 여기 우선 쉬운 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죠. 자, 그리고 여기 탄수화물이 분해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녹말이 분해된 포도당, 또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또 중성지방이 분해된 지방산과 글리세롤. 물론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되지만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고, 또 우리 이제 온몸에 가서 또 분해되고, 그리고 더 쓰이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폐와 피부로 나가는데, 그럼 폐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죠. 폐로 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런데 요 피부 콩팥으로 나가는 것, 또 물 있죠. 물. 그래서 요 A에 해당되는 것이 CO2, B에 해당되는 것이 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이다. 자, 우리 지난주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주 영양소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물, 무기염류, 비타민을 부영양소라고 했는데, 영양소라는 것은, 다시 영양소의 정의,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이 되거나 또는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하고, 주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고, 그럼 부영양소, 즉 물, 무기염류, 비타민은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과 무기염류가 우리 몸을 구성하죠. 물론 이 주 영양소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영양소 중에서 물론 핵산 이런 건 언급 안 했어요. 그럼 비타민은 체구성 성분이 아니죠. 비타민은 체구성 성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가지가 체구성 성분이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이 되거나 또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은 단백질. 물론 어떤 사람은 지방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물이죠. 대략 70% 정도. 물론 어린아이들은 이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은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대략 3분의 2 정도가 우리 몸에서 물이 우리 몸을 차지하죠. 약 70% 정도를. 그래서 생명체 구성한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 물. 그런데 A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틀렸죠. 2번, B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 3번,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하는 기관은 소화계에 포함된다. 칸, 소화기관이라고 그랬죠. 소화기관은 소화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3번이 답. 3번, A, B, C 모두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탄단지 공통적으로 CHO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아미노산은 질소를 더 가지고 있다. 황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러니까 이 A, B, C 중에서는 요소만 질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잠시 쉽니다.